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앞 과정에서는 외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실태, 그리고 실제 형사 절차에서 다루어진 간통 사건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문제와 관련한 범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는 사례가 더 많아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형사 정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것을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간통 행위 내지 외도가 부부 일방 혹은 자녀와 같은 가정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도를 한 당사자의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 외도의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 행위의 피해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후일 자녀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 일방이 외도를 한 사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일방의 외도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에 따라 아내가 보이는 반응인데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첫 단계로서 발견, 이어서 그 외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책망,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며 그동안 있었던 부부 생활을 새롭게 평가하는 대화와 타협 및 재평가 단계로 구분하거나 혹은 남편의 외도 사실이 주는 충격 단계, 남편의 외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지는 후퇴와 혼돈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믿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조정 단계,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흐트러진 부부관계를 재구성하거나 화해하는 화해 단계로 정리하거나 남편의 외도 소식에 대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며 부인하는 단계, 이어서 외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어 분노하는 단계,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협상 단계, 만일 협상이 생각과 달리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단계, 이어서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수용의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외에 5단계 모델, 6단계 모델 등이 제시되고 아내의 반응을 숙고 전 단계, 숙고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종결 단계 등으로 유형화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각각의 연구 결과는 나름대로 아내의 반응에 대한 일면의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 모든 아내나 남편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특정한 모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외도의 피해자인 아내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각각에 맞는 상담과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속 짚어 남의 마음을 안다는 말도 있듯이 남성 혹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과 그 정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만일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랍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고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분노하고 허탈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또 그러다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구 모델들은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연구가 심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면
사실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혹은 남편들에게 각 단계에서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연구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아내들이 느끼는 감정의 단계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앞 과정에서도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반대로 아내가 외도를 하여 간통죄로 취급된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인 속성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 남편들이 느끼는 감정의 단계와 흐름은 사뭇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더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외도를 하는 연령대는 주로 3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상으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 가정 내,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혼외 관계를 한 부모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외도로 인해 부모가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혼란을 느끼며 흔히 부모 일방이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부모 한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부모는 상대 배우자를 흉보고 비난하며 자신을 편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자녀들의 위로와 동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한 직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배우자에 이어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립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과 이해를 보냈던 이전의 부모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친구들도 자신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고 느끼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게 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된 듯 고립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은 바로 불신감이라고 합니다. 믿었던 부모에 대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부모의 존재와 역할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자녀들은 두려움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미숙하여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모의 외도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적인 측면에서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부모가 외도를 하였다면 자녀는 부모의 외도를 알게 된 때부터 모든 남성과 여성을 까닭없이 미워하거나 자신의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혹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탈적인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만일 자녀가 어리다면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손가락을 심하게 빤다거나 부모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등의 애정결핍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학교 성적이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다거나 종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 예를 들면 또래 친구들과 싸우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문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편들기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부모의 외도 시 대부분의 자녀들은 배반당했다고 생각되는 부모 일방의 편을 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을 저지른 부모는 자녀에게는 분노와 좌절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일 만한 정서적인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한쪽 부모 편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자녀에게는 어쨌거나 아주 통스러운 것이어서 이럴 경우 갈등 상황을 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가능한 한 늦게 귀가하여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 일방이 외도를 했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알아보려고 했던 주요한 내용은 아버지가 외도를 했을 경우 자녀인 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했는지입니다. 이 연구는 기혼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배우자 선택 요인을 알아보면 내적 요인으로는 성격, 다음이 가치관,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서적 성숙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직업을 가장 중시했고, 이어서 건강 상태와 가정 환경, 학력, 재산 상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의 연구 결과는 아마도 큰 거부감 없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정 아버지의 외도를 경험한 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버지의 외도가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경험한 후 먼저 조사 대상자들이 친정 아버지로 인해서 전체 응답자의 약 74% 정도가 불안, 초조,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소화불량과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이 있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친정 아버지의 외도 후 아버지와 관계 변화 중 서먹해졌다는 비율이 약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해졌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약 15%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외도를 경험한 딸들의 약 67%가 이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 27%에 비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외도를 경험한 딸들이 선택한 배우자들과 친정 아버지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떻게 조사되었을까요? 우선 친정 아버지와 현재의 배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격으로 약 34%였고, 다음이 학벌, 가정환경, 그리고 직업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성격이 약 42%, 취미가 13%, 외모가 11%, 종교 9%, 직업 6%, 가정 환경이 약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친정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외도를 한 친정 아버지로 인해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배우자와 친정 아버지의 공통점으로 가장 큰 요인을 성격이라고 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의 작용에 있어서 보통 정도로 작용했다는 대답은 약 43%, 크다라는 대답도 34%, 절대적이라는 대답도 약 5% 정도에 이릅니다. 반면 차이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보통과 크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외도가 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성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는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범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드러나지 않는 외도의 빈도, 암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의 외도 횟수 등으로 인해서 연구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는 추후 관련 분야에서 더욱 정교한 연구 조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떠나서라도 부모의 외도가 자녀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외도가
외도 당사자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문제인데요. 최근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학 분야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의 구조대상 범죄 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통죄를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비범죄와 경향에 기초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 자체에 대해 가벌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통행위로 인한 반대편 배우자가 겪게 되는 피해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법기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간통죄를 범한 후 다시 간통행위를 하는 횟수와 재범 기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간통행위라는 동종의 행위가 줄어든 것을 간통행위가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인데요.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간통행위의 처벌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곳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부류에서 부부간 집단 스와핑 등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겠지만 이제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행위가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심지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간통죄 폐지론과는 별도로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회현상이 최근 간통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뒤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정책적으로 완벽한 법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많다고 합니다. 간통과 같은 외도 행위도 그와 같아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통과 같은 외도 행위는 잠시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혼 등으로 가족을 해체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단체 등에서는 오랜 기간 상담을 한 결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외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꾸며낸 얘기에 불과한 신화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외도는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혹은 아내의 외도는 남편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옳지 못한 가치관,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외도는 원만한 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건실한 남편, 현숙한 아내로 보이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남자 또는 여자의 외도 상대는 언제나 육체적으로 매혹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신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끌리는 것은 아니고 때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도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편 외도의 상대방은 남편 혹은 아내와 평소에 가깝거나 서로 잘 아는 절친한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외도를 한 상대가 배우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한 친구인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외도는 권태로운 결혼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외도는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는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외도 파트너 모두를 사랑하는데 다만 종류가 다른 것일 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가 발견된 경우 반드시 이혼 등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거의 3분의 2 이상의 가정이 아직도 서로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통 또는 외도 행위의 영향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배우자 일방의 외도 시 상대방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대처하는 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법으로 다룰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내 역시 남편과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하여 바람직하고 또한 효과 있는 정책과 제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